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 사업추진지원단의 설치가 가능해져 새만금 내부 개발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라북도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익산 미륵사지와 왕곡리 유적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지만 관광객을 붙잡기에는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덥다가 일요일 오후부터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 사업을 총괄하는 새만금 사업 추진 지원단이 설치됩니다.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와 각종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돼 새만금 내부 개발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이상직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지 9개월 만입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 사업 추진 지원단을 설치하는 겁니다.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와 FTA 산업단지 등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정부 부처의 정책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새만금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과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는 규제를 완화합니다. 기본 계획과 실시 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유 수면 관리 권한을 새만금 개발청장에게 주는 등 사업 추진 제도를 일부 개선합니다. 한정경제협력단지라든가 규제가 없는 경제특구 이런 것들이 선언지수서는 말로만 됐는데 그런 것들을 관계부처랑 합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체계가 갖춰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공포를 거쳐 6개월 뒤에 시행됩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예산 사정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내년 새만금 예산이 전라북도 요구액의 60%도 되지 않아 전라북도와 정치권의 예산 확보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어서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8일 새만금 방조제에서는 새만금 동서 이축도로 기공식이 열립니다. 새만금 동서 이축도로는 내부 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입니다. 하지만 내년 예산은 요구액 800억 원의 28%인 225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새만금 동서 이축 도로뿐만이 아닙니다. 새만금 방수제와 농업용지 조성은 800억 원 넘게 깎였고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 사업,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사업비 등이 줄줄이 삭감됐습니다. 새만금 수목원과 간척사 박물관 등은 아예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규모가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사업 수행에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일련의 단계의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내년도 새만금 예산은 요구액 8,800억 원의 58% 수준인 5,100억 원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새 특법 통과를 계기로 새만금의 관심이 좀 고조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를 10분 활용해서 국가예산 확보에도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으로 새만금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됐습니다. 새만금 사업이 더 이상 터덕거리지 않도록 전라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진범 논란이 일고 있는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도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당초 다음 달 9일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9일 이전에 개정안이 공포되면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폐지됩니다. 당시 15살이던 최모 군은 범인으로 지목돼 징역 10년을 복역했지만 진범 논란 이후 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될 경우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선수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15일 한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학년 선수를 플라스틱 컵으로 여러 차례 내려쳐 이마가 찢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감독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선수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심사 소위를 열고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을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 기준과 의원 정수 확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원 정수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비례대표위원회 축소 여부로 충돌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려면 정개특위가 다음 달 13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세계유산 등재로 많은 관광객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 기반 시설이 부족해 스쳐가는 관광지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사리, 장음 등 국보급 보물이 무더기로 출토된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관광객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까이 살면서 여기를 안 와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그 세계유산 그것도 있고 해서 그냥 겸사겸사 왔는데 넓고 좋네요.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등 백제 문화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이 70%가량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관광객을 붙잡기에는 숙박시설 등 관광 기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호텔 수준의 숙박시설은 관광호텔과 유스호스텔 한 곳이 전부입니다. 가족 단위로 머물 수 있는 객실은 두 곳 합쳐 50여 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로 환경도 나빠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유적지까지 구불구불한 왕복 2차로로 관광객의 불편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도로 상태가 좀 많이 안 좋고요. 그다음에 이정표도 좀 옛날 이정표도 좀 있어하고 이 길이 맞나 저 그냥 가끔 좀 헷갈릴 때가 조금 있던 것 같아요. 백제문화 유적지 주변에 음식점 등 편의시설과 놀이시설 역시 부족합니다. 반면에 세계유산에 함께 등재된 충남 공주와 부여는 대형 숙박시설과 놀이시설 등 기반 시설을 이미 갖췄습니다. 큰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은 부여 공주까지 왔다가 잠깐 미륵사지 보고 다시 서울로 갈 수 있는, 그냥 스쳐갈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세계유산을 찾아온 관광객이 머물 수 있도록 관광 기반 시설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베트남 식품업체가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투자합니다. 베트남 알로에 업체 지시푸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투자 양해각서를 맺고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알로에 건강식품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베트남 업체가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투자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북은 오늘 하루 종일 장맛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덥겠지만 일요일 오후부터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락가락하는 빗줄기 속에도 천변 산책로는 후텁지근한 열기가 가득합니다. 산책과 운동을 하는 시민들 얼굴에서 금세 땀이 쏟아집니다. 차라리 비가 시원하게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이렇게 흐리기만 하고 더 후덥지근해서 불쾌지수도 높고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전북은 오늘 장맛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최고 10mm가 넘는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낮 기온은 무주 30.6도, 전주 27.8도 등 평년과 비슷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고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완주 32도, 전주와 무주 31도 등 대부분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덥겠지만 오후부터는 북상하는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밤부터는 강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12호 태풍 할룰라의 간접 영향으로 이번 주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 흐리고 비가 오겠고 일부 내륙에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비가 그친 뒤에는 맑은 날씨 속에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민간 어린이집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94곳으로 늘어납니다. 전라북도는 민간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에게 한 달에 4만 원의 부담금을 지원하고 민간 어린이집 교사의 급여를 국공립 수준으로 올리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81곳에서 94곳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원하는 민간 어린이집은 다음 달 11일까지 시군에 신청하면 됩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전북의 항일 의병장과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을 되새겨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립니다. 우진 청년작가전과 폐허의 미학을 보여주는 사진전도 열립니다. 문화가 소식 송창용 기자입니다. 이 지도는 임실 출신 의병장 전해산 장군이 일본군과 전투할 때 사용한 것입니다. 조선의 국권이 일제에 넘어가자 고종 황제는 뜻있는 선비들에게 밀지를 보내 의병활동을 독려했습니다.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일제의 칼에 목숨을 잃은 익산 문용기 선생의 두루마기에는 그날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독립 7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특별전에는 우리 지역 항일 의병장과 독립운동가들의 유물 100여 점을 전시합니다. 전북 지역에도 항일 의병과 독립운동에 참여하셨던 수많은 애국지사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애국지사 분들이 남기신 글과 유품들을 통해서 애국지사 분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한적한 농촌 마을에서 풀을 뜯는 염소의 모습이 평화롭습니다. 함께 있지만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남녀는 단절된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이주리, 김성민 등 그동안 우진 청년 작가를 거쳐 이제 전북미술에 중추가 된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소중한 보금자리였을 공간에 잡초가 무성합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아 방치된 수영장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습니다. 작가는 버려진 공간을 카메라에 담아 폐허의 미학을 보여줍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군산공항이 올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송 실적을 기록해 군산공항의 국제공항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올 상반기 군산공항 여객의 경우 9만 6,72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가 늘었고 화물은 633톤으로 1년 전보다 1.1%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메르스 충격에도 불구하고 군산공항의 실적이 역대 최고로 나타나 올 연말 군산국제공항 추진을 위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산 고군산군도를 개발하기 위해 체계적인 개발 전략이 마련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고군산군도 투자 유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개발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또 오는 9월까지 국내외 섬지역 개발 사례를 조사해 고군산군도 개발 구상을 마련하는 데 참고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협의회가 광역의원의 유급 보좌관 신설을 비롯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시도의회 협의회는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해 시도의원 유급 보좌관 신설과 광역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처장과 직원의 임면권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건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광역의원 유급 보좌관 신설 등의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원광대학교가 국내에 살고 있는 중국 동포를 대상으로 법률 상담소를 개설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원광대학교는 국내 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동포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에게도 개별 상담을 통한 법률 자문과 고충 해결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근무 시간에 근무제를 이탈해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은 경찰관들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주 덕진경찰서 이모 경위는 해임을, 진안경찰서 김모 경위는 강등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전주의 한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모 경위의 경우 9건의 고소 사건을 5개월 동안 방치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전체의 제비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번식하고 있는 제비의 숫자는 100여 마리에 불과한 걸로 조사합니다.